no cap. Only got one, so you better go live it up.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Baby, I'm back, baby, I'm back.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For the rocks, from the side, I'm a little on the attack. Baby, I'm back. I just wanna get caught. 쇼와 드래그로드의 전투 중 패배를 직감한 카브라알은 미사일의 형태로 변화하여 기간틱 엑시드의 그래비티 스플로전의 공격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래그로드의 신체에 융합당해 있던 앱톰은 카브라알의 탈출 시도를 눈치채 따라왔습니다. 앱톰은 하야미를 흡수하여 새로운 변신 형태 오메가 블래스트로 변신하였고, 하야미의 기술 프리징 능력으로 카브라알을 처치하며 마침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카브라알의 죽음과 동시에 조아 크리스탈은 빌딩 아래로 떨어졌고,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정체의 인물이 나타나 조아 크리스탈을 회수해갑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미국 클라우드 게이트에서는 아기토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발카스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12신장 신과의 대화 중 기지의 디블럭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전투 요원들이 뛰어갔지만 의문의 여자 가이버 한 명에게 모두 당해버립니다. 이 여성형 가이버를 식장한 인물은 크로노스의 감찰관 중 한 명인 발키리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발키리아의 어머니는 포스버그가 출신으로 정계에 영향력 있는 로버트 리스카와 크로노스 조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략 결혼으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4살이었던 발키리아에게는 새로운 의붓 오빠 옥스왈드 리스카가 생겼고, 그는 새 아버지 로버트와 다르게 모녀에게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잘 따르고 지내왔지만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의붓 오빠 리스카의 속마음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며 배신감을 가집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권력욕을 위해 이용당하는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벗어나고자 했고, 그들이 무시하던 포스 가문 출신인 발키리아는 의붓 오빠 리스카보다 높은 공적을 세워 혈통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리스카가 가이버와의 싸움으로 죽게 되자 계획은 무산되었고, 리스카를 이긴 가이버원을 해치우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었으며, 가이버와 동등한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크로노스가 개발한 불완전한 인공 컨트롤 메탈을 가져가 가이버 피메일로 식장한 것이었습니다. 인공 컨트롤 메탈로 가이버와 동등한 힘을 가졌지만 컨트롤 메탈은 아직 완벽히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장하여 싸우는 도중 컨트롤 메탈의 이상으로 몸의 제어가 힘들어지기도 하며, 리스카와 같이 컨트롤 메탈에 의해 잡아먹힐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크로노스 조직은 배신자 발키리아를 뒤쫓으며 그녀의 컨트롤 메탈을 회수하려 했지만, 가이버 식장체의 힘으로 현장을 빠져나갔고, 스텔스 상태로 전투를 지켜보던 앱톰은 가이버 2F의 존재를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카브라알의 조아 크리스탈을 회수한 인물의 이름은 아폴리온. 그는 우주에 떠있는 크로노스의 방주로 순간이동하여 잠입합니다. 그의 목적은 발카스의 명령으로 방주 안에 보관 중인 조아 크리스탈로 죽음을 맞이했던 12신장의 프루크슈탈과 아펠다노스, 리엔즈이의 조아 크리스탈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움직이고 조아 크리스탈을 지키기 위해 중심부에는 칼레온이 있었고, 그는 아폴리온의 침입을 확인합니다. 아폴리온은 조아로드와 같이 사냥파로 조직원들을 제압했고, 조아 크리스탈을 가져가기 위해 칼레온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나의 이름은 아폴리온.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린 전도자이다. 하지만 칼레온은 형제같이 생각하는 12신장이 조아 크리스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폴리온에게 맞대응했고 수신화합니다. 칼레온은 전투를 하는 공간의 문을 닫아버렸고, 안쪽과 밖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나눠져 버려 아폴리온에게 자신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칼레온의 능력은 자신과 똑같은 능력치를 가진 분신 2구를 더 만들어 같은 전투력을 지닌 총 3기의 칼레온을 만들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아폴리온의 공격은 칼레온의 신체를 닿지도 못하며 빗나갔고, 칼레온은 아폴리온에게 플라즈마 에너지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아폴리온은 발사된 플라즈마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조종하여 오히려 칼레온에게 역공격했고, 칼레온의 몸에는 공격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칼레온의 본체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며 분신들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간파한 아폴리온은 이미 칼레온과 완벽히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접촉할 수도 없는 칼레온을 붙잡아 조아 크리스탈을 빼앗았고, 칼레온은 허무하게 패배해버립니다. 한편 지난번
카브라알의 전투의 패배 이후 인도 카라코람 산맥의 비밀기지에 은둔해 있는 쿨매그닉과 자빌붐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아폴리온과 가이버 2F의 등장에 대해 알게 됩니다. 아폴리온의 장갑은 지구에서 구할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졌고 강림자가 남기고 간 가이버의 컨트롤 메탈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 혹시 그가 강림자의 선봉대이거나 그들과 관련된 인물이 아닐지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달 전 신주쿠 거리에서 리알트 듀오를 만나 그를 다시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신체를 조제하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가이버 2F를 계속하여 쫓고 있었고 발카스의 명령으로 많은 전투 요원을 투입하여 전투를 벌입니다. 지난 신주쿠 전투 이후 크로노스의 하이퍼 조아노이드는 가이버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주파 소드를 장착하거나 고주파를 상쇄하는 장갑을 갖추게 되어 싸우지만 아직까지는 가이버의 전투력에는 못 미치는 듯 보입니다. 가이버 2F는 하이퍼 조아노이드를 물리치며 자신만만해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게 되며 최고사령관 규오가 등장합니다. 규오는 쿨매그닉과 자빌붐에 의해 4명의 조아노이드와 분리합체가 가능한 생물 병기로 개조되었고 하이퍼 조아노이드를 처치한 뒤 발키리아를 데려갑니다. 다시 살아난 규오와 새롭게 등장한 가이버 2F, 아폴리온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